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가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좀 낮게 평가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낮게 평가하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계심리 코치 백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책을 쓰셨잖아요. 네. 책 제목이 네, 책 제목이 관계를 바꾸는 심리학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선물해 주셔서 봤는데 네. 책 좋던데요, 내용? 그래도 좀 한 1년 정도 됐는데 계속해서 예스24에서는 베스트셀러 속에 자리를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주로 내용은 우리가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좀 해소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심리학적 접근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존감 높이는 법에 대한 주제로 네. 제가 오늘 모셨는데 네. 요즘 미디어가 너무 발달하니까 네. 비교하기가 되게 쉬워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존감 떨어지고 내가 너무 느리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또 2030 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자존감 뭔 것 같으세요? 라고 하면 자존감 정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존감은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내가 얼만큼 존중하는지, 네. 좀 사랑하는지 네. 그걸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정확하세요. 정확해요? 이게 자존감의 정의를 조금 더 구분해서 보면 자아, 존중,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보면 내가 나를 존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자존감의 핵심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걸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느냐가 자존감인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자존감을 어떻게 높입니까? 라고 한다면 나를 좀 존중하는 마음을 향상시키는 게 도움이 되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피상적이잖아요. 네, 와닿지 추상적이고.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신의 자존감의 점수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한번 여기 계신 고해남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평가했을 때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한 존중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좀 아쉬운 것도 많아서 7, 80점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주면 80점? 네,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 80점, 5, 7점, 8점 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가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좀 낮게 평가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낮게 평가하나요? 보통 2점? 3점? 대한민국 평균 점수하면 5.7? 5.7 정도 나오고 그리고 교육장에서 했을 때는 7, 8점? 많이 나오세요. 7, 8점. 네. 제가 보통 평균이신 거예요, 정말. 평균. 네, 근데 되게 궁금한 게 1점, 2점, 3점, 4점 주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타인의 눈치를 좀 봐요. 내가 막 한 7, 8점 주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두려움과 맞아요. 불안함에 이 점수를 정확하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내가 나를 좀 굳건하게 믿어주는 게 자존감인데 나를 내가 못 믿으니까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고 2점, 3점에서 내가 점수가 이게 부족하다면 뭐가 부족하다고 내 스스로가 느끼는 걸까? 생각하는 걸까? 고민해보고 그걸 한번 종이에 적어보고 그걸 좀 시도해보면 또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죠. 약간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좀 자존감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네. 행복은 그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존감에도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향상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자존감이 무너진 게보다는 자신감이 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누구에 만나냐에 따라서. 그래서 요즘에 흔히 하는 말 중에서 뭐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도 있고 뭐 오피스 빌런, 뭐 대인관계 빌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 타격감이 그게 크지 않아요. 계속 들으면 나 진짜 그런 사람인가? 이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인관계도 자존감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면서 나의 자존감을 좀 높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나 스스로 나의 자존감 높이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일단 자존감의 축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존감 두 가지 축이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가치감이란 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축은 자기 효능감이란 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치감은 나를 스스로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마음. 두 번째는 자기 효능감은 내 스스로가 능력 있다고 믿는 마음이 자기 효능감인데 이 두 가지 축의 균형을 이루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효능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스스로가 알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내가 어떠한 작은 성취감을 늘려가시는 거. 네, 이 작은 성취감이 뭐 예를 들면 큰 거 필요 없이 퇴근길에 한 30분 정도는 도보로 걸으면서 집에 오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겠죠. 스스로가 믿었으니까요. 그러네. 내가 목표한 거를 내가 지키니까 그쵸.
거기서 내가 확신을 얻고 쌓아나가는. 네, 그게 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자기 가치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기 가치감은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인데 그러면 자기 가치감을 높이는 거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스스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약간 언어를 바꿔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나는 소심한 사람을 조금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면 어떤 걸까요? 난 섬세한 사람이야. 네. 나름 다른 사람을 잘 헤아릴 줄 알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네. 하나하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만 바꿔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거든요. 되게 좋은 말 같은데요. 네. 무의식을 바꾸는 거네요. 네, 맞아요. 내가 계속 각인된 무의식을 내 스스로가 긍정 언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거 좀 되게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네, 이거는. 맞아요. 제가 살아온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역사가 있을 텐데 그 역사에서 내가 무의식으로 내 스스로가 만들어왔던 가치관을 바꾸려면 조금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종이에 좀 써놓고 한번 내가 아침에 읽어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기가 도움 많이 되겠네요. 일기 진짜 많이 도움됩니다. 제가 일기를 좀 오랫동안 써오면서 저는 저라는 사람을 봤을 때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좀 묻어내 볼 수 있는데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 네. 몰랐어요. 제가 생각이 아. 많은지도. 근데 살다 보면 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좀 깊게 하는 편인데 네. 그거를 제가 일기 쓰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을, 감정을 내가 왜 화가 나고 왜 짜증났을까 이렇게 써보다가 아는 게 되는. 네. 요즘에는 좀 그런 거 있어요. 아 그래 나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네. 난 그런 사람이다. 어떻게 더 좋은 쪽으로 발현할 수 있을까를 네.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정의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걸 좀 내 스스로가 좀 정돈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일기 쓰는 거 말씀하셨는데 일기가 진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감정 일기 쓰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 생각 정리하는 기술도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서 나의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일기 쓰시면서 고혜남님은 좀 어떠셨어요? 그 나의 생각을 딱 바라보면 그 생각 속에서 다 사실만 있던 거야. 내 생각일 뿐이니까 네. 사실이 아닌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거를 잡아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이렇게 머릿속에 하는 게 우리 부정 편향성이라고 해서 생각이 막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존재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또 심리학에서는 비합리적 사고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사실과 다르게 생각하는 걸 비합리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런 사고로 넘어가면 내 자존감을 약화시켜요. 그러면 이 생각을 좀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종이에 써보고 한번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는 괜찮은 생각도 있지만 그 중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한 생각도 있을 거고 너무 왜곡된 생각을 한 경우도 있을 테니 그걸 좀 바라보면서 이거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한 거구나. 이거는 내 자신에 대한 오해가 있었구나. 좀 분석하면서 나를 좀 객관화시킬 필요도 있다. 너무 사소한 자신의 안 좋은 부분을 크게 확대시키지 않기. 나의 부족한 면을 막 미워하지 않고 내가 그거를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게 행복에 대한 자존감에서 이게 행복에 대한 측면으로 잠깐 얘기를 하면 그러면 고혜남님이 생각하실 때 행복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 생각에 언어를 얻은 느낌이었거든요. 일상이 행복하면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짜릿한 막 이렇게 도파민 빵 나오는 그런 행복보다 잔잔한 행복, 하루하루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다.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에서도 행복을 느껴야 되고 이걸 계속 좀 쌓아나가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게 행복의 조건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행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감사일기. 저 감사하게 매일 씁니다. 정말요? 네. 어떤 방식으로 쓰세요?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거 조금 잘 돼가고 있는 거 좀 좋은 것에 좀 집중해서 쓰면 쓸 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사소하게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조차도 네. 어떤 분은 해보고 싶은데 하지만 아직 실행 못한 분도 있지만 저는 실행을 했고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저는 소연 작가님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콘텐츠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드릴 수 있고 감사했고 생각하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왜 이런 감사가 좋으냐면 지금 고혜남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쓰는 게 아니라 찾는 거거든요. 몰랐어요. 찾는 거잖아요. 근데 찾는 게 어떻게 찾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외부의 자극이잖아요. 저를 만난 것도 외부의 자극이고 이 외부의 자극을 내부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외부의 자극을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감사가 표출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를 만나서 되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 행복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외부의 자극을
내부에서 인지적 사고를 긍정적으로 사고해서 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늘어날수록 내 안에 정서가 긍정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다 보니 내 자신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일기를 저는 추천드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저녁에 잘 때 하루에 5개만 찾아서 감사일기를 쓰면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저는 아침에 쓰는데 네. 아침 쓰기 전과 쓰고 출발할 네. 때랑 안 쓰고 출발할 때랑 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꽤 어떻게 많이. 좀 다르세요? 일단 마음이 좀 허전하지 않고 좀 차 있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 다음 시간의 주제는 상대방의 호감 얻는 방법, 네. 이 주제로 또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